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 목요일 아이온큐 같이 볼 거고요. 자, 아이온큐가 어제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어제 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이 중동 주둔 미군의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브렌트유가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 급등이죠. 유가 급등하니까 인플레이션, 이 유발 이런 논리로 주식시장이 좀 내려앉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동결했죠. 금리 동결은 나왔는데 무려 3명이 금리 인상 쪽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 유가 급등과 연준의 매파 반란,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온 거예요. 자, 특히 이 세 명이 한 방향으로 세표가 갈린 거는 2016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정확히 인플레 쇼크처럼 반응을 했어요. 30년물 9bp 올랐고요. 그리고 10년물 5bp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회사의 실적이 좀 엇갈렸어요. 메타는 캐펙스 상향 발표를 했는데 상향은 상향인데 하단 상향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마이너스 8% 빠졌고요. 어이가 없죠. 이 캐펙스를 상향한다고 해도 빠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실적 발표. 이 애저의 수요 초과 정도 해야 오르는 분위기죠. 그리고 다음 분기 성장률 45% 전망에 시간에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다 물론 다 좋은 기업이고 하는데 요즘은 캐펙스, 악재도 아닌 것에 너무나도 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가이던스, 실적 봐서는 AI 수요 자체는 꺾인 게 아니다라는 신호로 읽히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기는 하지만 여전히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꺾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온큐, 스카이워터 승인이 이 회사의 글로벌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시점. 자,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이 승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며칠 남지 않았고, 그리고 9월에 투자자 데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빅데이 이벤트들이 좀 연이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 8월 5일 실적 발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좀 어떤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온큐 하단까지 좀 빠진 상황이기는 한데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33.5달러. 지금 33.5달러 그리고 40달러. 그래서 당장은 이 33.5달러 벽을 넘어서면요. 40달러까지는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45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션들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알면은 내가 좀 더 대응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본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전략에 녹여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이 실적, 이 어닝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이 실적 프리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실적은 이 단순히 매출을 넘겼느냐 보다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매출 7천만 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 추가 상향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터 인수가 됐죠. 인수 이후의 통합 실적과 비용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회사 가이던스와 시장 예상치가 거의 같은 수준이라서 6,500만 달러에서 6,800만 달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숫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서프라이즈로 평가를 받으려면 매출 7천만 달러 이상, 그리고 수주잔고 증가, 연간 가이던스 상향이 함께 나와야 돼요. 자, 시장이 예상하는 숫자는 가이던스 중간값이 6,650만 달러입니다. 시장 매출 컨센서스는 6,649만 달러. 그래서 6,700만 달러 안팎은요, 예상 부합이지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EPS 예상치는 이 데이터 제공업체마다 마이너스 0.29달러에서 마이너스 0.60달러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이온큐는 워런트 평가 손익, 주식 보상 비용, 인수 관련 비용이 커가지고 EPS보다는 매출, 에비타, 현금 흐름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손실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얘를 잘못 오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률은 여전히 강합니다. 아이온큐 2025년 2분기 매출 2,070만 달러였죠. 올해 2분기 매출이 가이던스 중간값인 6,650만 달러라면 전년 동기 대비 약 221% 성장입니다. 다만 1분기 매출 6,470만 달러랑 비교하면요. 분기 성장률은 약 2.8%에 불과해요. 즉 이번 분기는 해석이 두 갈래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폭발적인 성장인데 직전 분기 대비로는 사실상 정체다. 그래서 시장은 전년 대비 성장률보다 1분기의 기록적 매출이 일회성 시스템 인도 때문이었는지 반복 가능한 매출 성장인지를 확인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연간 가이던스, 이 달성 난이도인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1분기 매출 6,470만 달러와 2분기 가이던스 중간값 6,650만 달러를 더하면 상반기 매출은 약 1억 3,120만 달러가 나옵니다. 연간 가이던스 달성에 필요한 하반기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2억 6천만 달러 달성. 그러면 하반기에 약 1억 2,880만 달러고요. 연간 2억 7천만 달러 달성이라면 하반기 약 1억 3,88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분기 평균으로는 약 6,440만 달러에서 약 6,940만 달러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현재 가이던스는 하반기 급격한 매출 폭증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2분기 매출 7천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다면 연간 가이던스 상단 달성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RPO예요. 자, 1분기 말 아이온큐의 RPO는 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4% 증가했습니다. 자, RPO는 이미 계약됐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미래 매출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다만 정부 계약의 경우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 달러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강한 신규 수주가 매출 인식을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고요. 4억 7천만 달러 유지를 한다면 매출 인식만큼 신규 계약을 채워 넣었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감소했다 라고 한다면은 기존 계약의 매출 전환 속도보다 신규 속도가 느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좋아도 RPO가 크게 줄면 시장은 이를 기존 수주 잔고를 소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과 RPO가 동시에 증가하면 성장의 지속성이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카이워터가 이번 컨퍼런스 콜의 핵심 변수예요. 인수 마무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내일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이번 콜에서 뭐 매출 전망이라든지 인수 이후의 현금 잔액이라든지 뭐 신규 주식 발행에 따른 희석 부분이라든지 구조조정 뭐 통합 비용이라든지 이제 제조잖아요. 제조. 큐비트, 칩 로드맵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자체의 유기적인 성장과 스카이워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요. 시장 컨센서스가 회사 가이던스 중간값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았고 매출이 7천만 달러를 넘긴다면 이번 실적은 단순한 숫자 상회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 상업화가 분기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 부분도 실적 끝나고 상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미리미리 알고 좀 대비를 한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아이온큐가 수급 이슈로 많이 꺾인 상황에서 결국은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주주님들 뭐 포지션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포지션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냐. 현금이 특히 있으시다면,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이 가격대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7, 8, 9 연이은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투자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한 번 오르면 또 미친 듯이 가는 게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주도주 내에서 여러분들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는 AI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이 지점을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시계열을 길게 띄워놨는데 결국은 이 종목이 1달러도 안 되는 종목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뭐 200달러 넘는 거죠. 그럼 단순 계산하면은 200배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자,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에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기존 CPU만으로는 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들이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됐고요. 그 수요가 이 엔비디아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달러짜리 기업이 200달러 넘게 이렇게 200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을 잡는 자가 승자다라는 거고, 그럼 이 AI 시대에 우리가 잡을 그 다음 병목은 어디냐라는 거죠. 자, 힌트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병목은 전력이라는 거죠.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죠.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고 있길래 난리냐. 자,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이게 일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도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론용 데이터 센터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뭐 사진 저장하고 이거는 일반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지금 GPT라든지 이런 제미나이 모델들이 경쟁하죠. 그거는 이 AI 데이터 센터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끊기면 안 되는 거죠. 전력이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돼요. 일반 데이터 센터는 중간에 끊겨도 됩니다. 전기를 썼다가 안 썼다가 이게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 추론용은 절대로 끊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 냉장고 모양의 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력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거의 13배 전기를 잡아먹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이게 추론용 AI 데이터 센터 안에 거의 수백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가 이 과정에서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업체가 또 하나 나오겠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병목과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변압기 플러스 정유기 플러스 인버터 플러스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치던 구조를 SST 분산형 전자식 변압체계라고 해서 하나의 전력전자 플랫폼으로 줄이면 이 설치 공간이라든지 변환 손실, 전력 제어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대에 차세대 병목을 잡는 회사가 어디냐? 엔비디아는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데 이 전력 병목에서 가장 돈을 또 많이 벌 회사 후보들이 있겠죠. 몇 후보들이. 그중에 후보들이 어디냐? 회사들이 어디냐?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AI 시대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자, 지금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은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은 거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혜택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드린다고 해서 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오히려 저작권 때문에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엄청 비쌉니다. 이런 최신 자료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대신에 이 대가는 제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지 이게 뭐 가치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남는 시간 동안 좋은 선택하셔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 확인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